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테마만 잘 따라가도 우리는 꽤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상에 참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들 가운데는 어떤 게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실체는 있으나 그게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그런 테마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 테마는 좀 다르게 보시나 봐요. 글쎄 제가 타이틀을 준비된 경영업주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 제가 러시아 가스관 그 테마를 남북 경영업주 가운데서도 이 섹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에서 준비되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1990년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맺으면서 그 해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바로 러시아의 가장 풍부한 천연가스를 관을 통해서 강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직접 끌어다 쓰는 이러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경유업주 섹터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던 유일한 좀 섹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정부에서 실천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섹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푸틴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동방 정책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1대1로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신동방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배력을 좀 강화하려는 이러한 움직임. 특히나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이 바로 이 러시아 가스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가 상당히 잘 들어맞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의성이라고 또 테마주는 시의성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자마자 한러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 섹터, 이 관심사가 이 이슈가 얘기가 안 될 이유는 전혀 없겠죠. 분명 없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이전부터 이 가스관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시의성 면에서도 대단히 적절한 테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할 때도 2차 협상까지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좀 많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과연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진짜 관건일 것 같은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가스관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북한을 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바다에 해저 터널을 또 뚫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1990년도에 이제 러시아와 수교를 맺을 때부터 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도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더 세우고 무산되고 이런 과정이 지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최초에 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계획을 보면 이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북한하고 적대적인 그러한 아주 냉랭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북한을 관통한다는 것은 거의 소설 같은 얘기였고요.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륙을 우회해서 이제 서해의 해저에 이제 그 관을 깔아서 그 해저 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가스관 사업을 애초에 구상을 하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2004년도부터는 이제 북한을 관통하는 이러한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연구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남북 관계가 또 좋아지면서 그렇게 됐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한러 가스 협정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본격적으로 체결한 것이 2006년도 10월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사업이 바로 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관련주가 엄청나게 들썩였었죠. 근데 2006년도 10월 달의 일인데 이후에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여러 가지 금강산에서 여러 가지 피격 사건도 있고 이러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3년 3월 달에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러한 사연을 지녔던 이러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좀 재개가 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017년 5월달에 특사를 보내요. 러시아에 네네. 특사를 보내서 이거 다시 하자.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하시고 그리고 그해 또 바로 이제 9월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네. 한러 정상회담 때 이 러시아산 가스를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힘을 실리게 됐고요. 이제 푸틴 대통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방 정책을 통해서 네네. 바로 이러한 것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양자 간의 이해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얼마 안 남은 네네. 6월달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본다면 지금 3월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나온 그 칼럼을 보면 김정은이 갑자기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라는 이러한 컬럼에서 네. 이제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푸틴 대통령의 가스관 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뭐 원유 생산도 많이 하지만 가스 생산도 굉장히 많이 해서요. 그것도 이제 그 국가의 재정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유럽에도 많이 팔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로 옮기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가스관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해저를 통해서 가스관을 설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세 번째 방법으로 배를 통해서 또 옮기는 방법도 뭐 배제하진 않을 텐데 결국은 다 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이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련주들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는 왜 아까 제가 러시아 가스관 네네.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배관을 통해서 오는 건데 배관을 한번 설치할 때는 돈이 들겠지만 네. 한번 설치하고 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이제 우리가 주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배를 통해서 수입할 때보다 비용이 30에서 40% 거의 절반 가격 정도로 이제 그 다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이고 가스관 관련주 일부분 뭐 너도 나도 가스관 관련주다라고 하는데 네.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가스관 관련주들 좀 그 어떤 종목군들이 있냐면 대동스틸, 동양철관, 하이스틸, 한국주철관, 화성, NK, 대양금속, 세아제강, 문배청강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네. 이 가운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가스 관과 관련 직접적인 연관이 이제 관관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면 네. 동양철관, 세아제강, 문배철강 이 정도 종목군들이 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 가스관 관련주 실질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이게 테마주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매매해라라고 했을 때 좀 가장 많이 시세가 분출한 종목이 떨어질 때도 가장 적게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올라갈 때도 가장 세게 올라가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은 역시 동양철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타이밍에서는 동양철관의 테마주로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동양철관 기업에 대한 내용도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동양철관은 그야말로 강관 전문 기업이에요. 야, 파이프 잘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강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관이 있는데 네네. 뭐 러시아 가스관이기 때문에 가스관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수도관도 만들고 네. 강관 말뚝, 뭐 인프라 건설할 때 쓰이는 이런 말뚝 이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인프라 건설에 쓰이는 각종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그리고 건설 경기 성장률, SOC 투자 이런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러시아 가스관 말고 이제 SOC 투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좀 지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매출 구성을 보면 강관 부분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대부분이 좀 강관에서 나오고 그 여타 기타 부분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SOC 투자 부분하고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랑 굉장히 관계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미국에서 SOC 투자 굉장히 지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네. 있죠. 거기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1대1로를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과 중국이 G2에서 모두 이제 인프라 SOC와 관련된 그런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동양철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러시아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좀 수혜주 찾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 경협주들의 좀 이
잘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 좀 등락이 있잖아요. 네네, 등락이 그렇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진입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겠고 한 3% 네네.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좀 진입하시는데 좀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격 가이던스를 말씀드리면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3월달, 4월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가 이제 5월 접어들면서 옆으로 플랫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뭐 차트에서 네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뭐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좀 안정된 상황에서 진입을 하시면 마지막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가격 네. 가이던스를 제시해 드린다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손절가는 한 2,400원 정도 그리고 네. 전고점 때인 3,300원, 400원대를 돌파한다면 한 4,500원 정도 수준까지 6월 한 달 놓고 보신다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한 몇 년 전쯤에 기록했던 고점이 3,700원인데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4,500원 정도까지 네, 올라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 테마의 이 탑픽으로 동양철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